네, 안녕하세요. 아토피 생활 치유요가 6강입니다. 5강에서 우리가 체온에 대한 오해에 대한 것들을 했었고요. 이번 6강에서는 음식에 대한 걸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은 제가 실제 체험하면서 가장 첫 번째 아토피 이별에 대한 키로 잡았던 것이고요. 음식에 대한 것들은 아토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실제 아토피안들이 최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그리고 정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아토피 음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봐보면은 모든 키워드가 아토피의 좋은 음식, 나쁜 음식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분류가 잘못되었다.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식재료, 나쁜 식재료, 좋은 요리법, 나쁜 요리법, 좋은 식습관, 나쁜 식습관으로 구분해야 아토피와 이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대부분 자료에 봐보면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은 피해라 이래서 대략 한 80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80종 정도의 식품류를 아토피안들에게 금기를 시키다 보니까 실제 아토피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영양 결핍에 따른 문제, 영양 불균형에 따른 문제로 훨씬 더 심각한 2차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토피안들이 어떻게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지 부분을 조금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유발 식품을 피해라. 밑에 지금 슬라이드 사진들이 몇 장 나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유 불문 조금 피해라고 하는 게 우유와 유제품 종류고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계란, 씨앗 종류. 또 금기하는 거는 아이스크림, 냉면 등 차가운 거는 무조건 금해라 그러고요. 또 튀긴 음식도 역시 금기입니다. 옆에 빵이 나와 있는데요. 밀가루를 재료로 한 것들도 피해라 그러고요. 또 견과류로 피해라고 합니다. 이런 공통적으로 피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개별적으로 또 한 명 한 명 피해야 될 음식이 있는데요. 실제 유제품이나 찬 음식이나 튀긴 음식이나 빵, 식품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인스턴트 종류나 이거는 아토피안뿐만 아니라 일반 건강한 사람들도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자, 아토피 오해 음식 부분, 교과서적인 부분과 제가 찾아서 생각하는 부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지금 표기되어 있는 것은 교과서적인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가공식품은 무조건 피해라. 햄, 소시지, 라면, 탄산음료. 이거는 아토피안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도 다 피하면 좋은 음식이고요. 두 번째, 고지방, 고열량 음식을 피해라. 튀김, 볶음, 트랜스지방. 역시 마찬가지로 아토피안뿐만이 아니라 일반 정상인들도 피해야 될 음식입니다. 요 두 가지만 피해도 먹을 게 참 없어지죠. 그죠? 딱 입맛 당기는 것들이 가공식품이나 고지방, 고열량 음식들이 우리 입맛을 돋구는데 일단 이 두 개는 무조건 제한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차가운 음식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인들도 피하면 좋은 음식인데요. 특히 아토피안들은 차가운 음식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앞에 체온에서 다뤘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속이 더 냉해지고 아토피안들은 좋아해요. 몸이 차가워지니까 덜 가려워지고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더 저체온으로 가고 면역력은 더 깨어지고 모든 면역 밸런스도 같이 깨어지고 있는 게 차가운 음식입니다. 아이스크림, 냉수, 되도록이면 물도 상온수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네 번째, 유제품입니다. 유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먹었을 때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일반인들도 요즘은 우유는 좀 금기식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유에 칼슘이 많이 들고 완전 제품이라고 했는데요. 실제 조사를 해보면은 낙농국가에서 우유를 많이 마신 국민들이
60대가 넘으면 대부분 골다공증이 온다라는 거죠. 칼슘이 많은 우유에서 우유를 많이 마신 사람에게 골다공증이 더 빨리 온다. 좀 이상하죠, 그죠? 칼슘은 다른 미네랄들과 같이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인과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 밸런스에서 우유에는 칼슘보다는 역할을 하는 인이 많다 보니까 마시면 마실수록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는 역할을 했다라는 게 밝혀지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더 많이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유 지방에 대한 일반인들이 분해 능력이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우유는 일반인들도 좀 금기식품으로 요즘은 많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효를 시켰던 유제품은 일반인들에게 대체로 괜찮다라고 합니다. 야구르트 종류 좋다고 그러죠. 그런데 발효된 야구르트도 아토피안들은 굉장히 유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토피안들에게 유제품이 있는 걸 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다른 바이오틱스나 바이오제닉을 권하는 이유 역시 최대한 우유에 있는 성분을 제한시키기 위한 겁니다. 5번째, 육류인데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잘못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토피 있는 친구들은 육류를 피하라고 하는데 이게 영양 불균형으로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왜 육류를 피하라고 하면은 고기를 먹고 나면은 가려워지고 고기가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내용입니다. 소화 덜 된 단백질이 알레르기 물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충분히 소화가 다 된 단백질은 알레르기 물질이 안 된다라는 거죠. 달리 말해서 어떤 식으로 육류를 요리를 하느냐, 어떤 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고기 먹는 방법은 간단하게 한 끼에 K를 빼라고 합니다. 40kg 아토피안 같으면은 K를 빼면은 40g이 되죠, 그죠? 한 끼에 40g의 육류를 섭취하면은 그것도 꼭꼭 씹어서 섭취하면은 굉장히 영양적으로도 좋고 인체에도 역할을 잘하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5번째, 육류를 피하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 잘못됐던 부분이다. 6번째 마찬가지입니다. 밀가루 함유 음식인데요. 밀가루의 문제보다는 밀가루를 수입 유통하는 과정에서 농약이나 방부제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또 밀가루를 단순 가공하기보다는 실제 우리가 먹고 있는 밀가루 가공 제품들 봐보면은 대부분 다른 음식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밀가루 함유 음식은 무조건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밀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밀가루는 알레르기 유발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농약이나 중금속 함유 농축산물들은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대부분 피해야 될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전체 다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일반인들이 먹어서도 안 되는 음식들은 당연히 제외해야 되고요. 아토피안들에게 수십 종류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희한하게도 2-3 종류 음식만 알레르기가 나오더라는 거죠. 어떤 친구는 감자와 미역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요. 어떤 친구는 계란과 고구마에 나오고요. 어떤 친구는 전혀 다르게 생선과 다른 1-2 종류 정도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나오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음식을 피해야 될 음식에 대해서는 그 한 명한테 어떤 음식이 유발하는지를 차근차근 지켜봐 보면서 그 음식만 피하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과서적으로 한 80종류의 정도의 음식을 피해라는 것 중에서 실제 그 중에서 적용되는 것은 두세 가지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재밌는 통계 분석을 제가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음식 통제를 하는데 그 체성분하고 관계를 봤었습니다. 요건 제가 아토피 바우처 사업을 해달라고 하면서 시범 사업을 하면서 진행했던 결과물인데요. 초등학생 73명, 중등학생 12명, 전체 85명에 대해서 우리 허리 체성분 분석하는 인바디라는 기계를 통해서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니까 그 36명이 체지방률이 10% 이하로 나왔습니다. 통상 우리가 봐볼 때 15%에서 25%를 정상 체지방률로 보는데 15% 이하를 잡으니까 너무나 많은 그 데이터가 저지방 저체중으로 나와서 거의 10%대 이하를 잡아봐도 이렇게 전체 42%가 저지방 저체중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30% 이상의 거의 비만, 과체중이 26%가 나왔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범위 안에 12%에서 29%의 체지방률을 가진 친구는 32% 나왔습니다. 일반인들과 굉장히 다른 체성분 분포도가 나왔다라는 거죠. 11% 이하, 거의 10% 이하에 되는 저지방 저체중에 있는 아토피안들이 42% 나왔다. 이거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왔느냐? 아토피 있는 아이들은 무조건 음식을 통제해야 된다고 부모들이 못 먹게 통제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먹지를 못하고 채식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체지방률이 10%대 이하로 떨어지는 기현상을 보이고요. 이런 친구들은 키도 그렇고 굉장히 왜소할 뿐더러 기력도 상당히 약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 말에 통제를 너무 잘 받아서 순종해 나가면서 본인의 어떤 정체성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체중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은 집에서의 어떤 부모들의 통제를 받고 학교를 나갔을 때는 친구들과 상당히 과식을 하고 폭식을 한다는 거죠. 친구들하고 올려 다니면서 피자도 사 먹고 빵도 먹고 햄버거도 사 먹고 굉장히 많이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토피안들의 기본적인 성향을 봐보면은 폭풍 흡입, 과식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이유 역시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미네랄 부족에 의한 중금속 중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과식, 폭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통제를 받고 부모의 통제권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상당히 많이 먹었던 친구들이 체지방률을 30% 이상 유지를 하고 이런 친구들이 전체 한 26% 정도 나왔다라는 거죠. 실제 정상 범위보다가 더 폭넓게 체지방률을 12%에서 29%까지를 봤는데 이러면은 보통 일반인 그룹에서 봐보면은 거의 70% 이상이 이 그룹에 나옵니다. 그런데 32%밖에 안 나왔다라는 거죠. 이 친구들은 왜 정상적인 그룹에 가 있었느냐? 그것도 이 친구들과 1대1 면담을 하면서 느꼈었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음식 통제도 없었을 뿐더러 부모들의 관심도도 상당히 떨어져 있는 친구들, 무엇이든지 제대로 먹고 그냥 아토피가 그러려니 하면서 몸에 달고 뛰어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치유를 하면서 상당히 또 재미있는 결과를 봤습니다. 이런 체성분을 가지고 생활치유기관하고 상관관계를 살펴봤는데요. 치유기간이 가장 짧았던 그룹들은 의외로 체지방률 30% 이상의 비만, 과체중 그룹이었습니다.
뒤에 분석을 해보니 체지방률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부모 말을 살짝 안 듣고 앞에서는 듣고 뒤에서는 안 들었던 친구들이 가장 치유가 빨리 되었던 이유는 이 친구들은 실제 영양의 균형 상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미네랄 균형 상태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 친구들과 음식을 통제하고 치유를 하자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체성분 자체가 밸런스가 맞춰지니까 치유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짧았던 그룹들이 11% 이하로 그 저체중이 있던 그룹인데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고 프로그램을 잘 지키지만은 이미 영양 결핍에 따라서 이걸 회복하는 데 기간이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 이하에 있는 친구들이 미네랄 균형을 맞춰주는 식단을 짜고 이를 보충시키는 데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과체중인 그룹보다는 치유기간이 더 길었고요. 가장 정상적인 그룹이 치유기간이 제일 길었습니다. 왜냐? 제 말도 안 듣고 부모 말도 안 듣고 너무나 자유분방한 그룹이 되다 보니까 체성분도 거의 정상이었고요. 저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하면서 아토피를 거의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지니고 살아가는 그룹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치유기간에 대한 문제들을 봐볼 때는 결국 영양의 불균형이 아토피 치유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이 영양적인 문제에서도 미네랄 불균형이 치유와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하게 아토피 있는 친구들한테는 미네랄 중심적으로 섭취가 잘 되었을 때 아주 빠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음식 통제는 실제 아토피 치유라는데 굉장히 더 나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앞에 사례를 위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음식 통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토피한들에게 어떤 음식들이 좋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재료의 선택입니다. 항생제를 많이 투여했던 원재료와 항생제 투여가 없는 원재료 어느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항생제 투여가 작게 된 게 좋겠죠. 그죠? 농약을 많이 친 식재료와 유기농 어디가 더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좋은 식재료, 안 좋은 식재료 구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슬라이드에 EM 처리했던 배추와 EM 처리하지 않았던 배추가 외형적으로 성장도 다르지만은 실제 이 배추 안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 구성 성분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농약이 거의 치지지 않는 상태에서 나왔던 그 음식 재료와 농약과 다른 다양한 많은 거름들, 화학 비료들이 들어갔던 음식 재료는 차이가 많이 났다는 거죠. 다른 재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더 자연 상태에서 깨끗하게 나와져 있던 식재료를 선택을 할 때 아토피한들에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이 좋은 재료는 우리들한테도 좋겠죠. 지금은 미생물을 이용한, 유용 미생물을 이용한 농법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저도 EM 농사를 지어보면서 상당히 많이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맛 자체도 원맛도 나왔었고요. 비료를 작게 줘도 괜찮았었고 농약은 전혀 안 치도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다음에 요리 방법의 문제인데요. 아토피안들에게 좋은 요리 방법이지만 우리한테도 좋은 요리 방법입니다. 튀기거나 굽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요리 방법이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서는 오리백숙을 내놨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요리할 때는 우리 선조들은 대부분 생선도 쪄서 드셨습니다. 지금은 구워서 먹는데요. 구워서 먹는 문제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것들은 발암물질이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접해봐서 알 겁니다.
그래서 요리 방법은 되도록이면은 튀기거나 굽는 방법은 배제하시고 삶거나 찐 음식 방법을 쓰면은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 먹는 섭취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토피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많이 먹고 빠르게 먹습니다. 좀 전에 소화 덜 된 단백질이 알레르겐으로 간다고 했었습니다. 소화가 덜 된 상태로 들어가니까 이게 알레르겐이 되더라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현미가 아토피에 좋느냐 나쁘냐 하면은 좋다 하는 그룹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그룹도 있습니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어떻게 현미밥을 하느냐, 첫 번째, 어떻게 먹느냐 문제입니다. 아토피 있는 친구들은 장점막이 굉장히 얇은데 굉장히 거친 현미를 꼭꼭 씹지 않고 먹으면 독이 될 수가 있고요. 똑같은 현미인데 100번을 씹어서 먹으면 굉장히 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으면 웬만한 음식들은 아토피안들에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요. 아무리 좋은 식재료, 아무리 좋은 요리 방법을 택해서 했더라도 폭풍 흡입을 하는 순간 이거는 알레르겐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음식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식재료를 찾아서 삶거나 쪄서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거 아토피안들의 식사 방법입니다. 이제 첫 번째 체온에 관련돼서 나왔었고요. 아토피와 이별 두 번째 열쇠, 좋은 식재료, 좋은 요리법, 천천히 꼭꼭 씹는 식습관입니다. 실제 해독에 가장 좋다라고 하는 녹황색 채소, 야채들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권하는 것들이 발효식품입니다. 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콩이 아토피에 좋느냐 안 좋느냐. 콩밥의 콩은 소화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토피, 알레르겐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효를 했던 된장이나 아니면 그 된장으로 만들어졌던 간장들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두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료가 콩이지만은 소화가 잘 되게 만들어진 제품들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요. 소화에 조금 어려움을 주는 것들은 그 자체가 알레르기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미네랄이 잘 들고 자연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해산물들입니다. 해산물과 해조류들이 상당히 아토피에게 좀 효과적인 식재료들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생선 중에서도 등푸른 생선들은 알레르기 유발하는 음식으로 대부분 분류가 되고 있고요. 흰살 생선은 또 괜찮아요. 실제 회식을 하면서 흰살 생선 중심으로 회도 먹고 요리도 먹었을 때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가려워하거나 그런 문제가 거의 없었는데요. 약간 등푸른 생선을 가지고 먹어봐 보면은 일부는 좀 심하게 알레르기가 나오는 것들은 제가 직접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조류와 해산물들을 잘 선택해서 하면은 아토피 이별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무식한 방법은 아토피에 안 좋은 음식을 찾아내서 못 먹게 통제를 하고 아토피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편식을 시킨다면은 지금 결과처럼 저체중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고도 비만으로 나오는 아주 영양 불균형 상태, 거기서 인체 불균형 상태, 2차적인 문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체온적인 문제, 두 번째 음식적인 문제. 제가 지금 아토피 이별하기 위해서 설명해드리고 내용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상반되는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봐보면 초기에 인용됐던 것을 계속 재원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나 검증 결과들이 별로 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실험하고 데이터를 정리해서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근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아니라 좋은 식재료, 좋은 요리법, 좋은 섭취 방법에 아토피한 음식 대비하는 부분을 6강으로 정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